반갑습니다. 주식 조은세입니다. 하나오션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됐죠. 출범이 됐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게 되셨고 저는 뭐 정치적인 성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대선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 새로 출범한 이 정부가 이 조선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그닥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주할 때 뭔가 정부의 큰 뒷받침이 돼서 수주를 해온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 상선을 베이스로 하는 이 조선에 있어서는 정부의 이 방향성과는 크게 달라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정부의 주도로 해서 그 민간 기업들이 원팀에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산 쪽 관련해서는 조금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 조선소에다가 OS를 쳤잖아요. 그 이제 국가적인 이 차원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의 협상, 그 전략 중에 하나로 이 조선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카드를 사용할지 이 정부의 의도가 또 궁금한데, 이 순수하게 어떤 민간 기업들의 의도대로만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저도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호재, 이런 것들이 이 조선사에 발생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 미국 내에서 조선 업체들이 뭔가 군함을 제때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밑에 지원함 같은 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운영 군함 수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고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그 부분을 그 외부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동맹국이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지라,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미국이 많이 급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대통령 입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게 될 정도로 굉장히 급한 건데요. 업종을 담당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의 좀 걱정되는 부분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의 조선업 자체가 협생 카드로 쓰이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을 하고 마진을 얻을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민간의 영역을 정부의 입김으로 또 침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개연성, 약간 걱정되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영상 계속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하나오션 다시 한 번 더 보다 상한가 가자, 상한가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또 영상 한번 또 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은 공익을 위해서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상한가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모든 상승분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 빠르게 상한가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자, 일단 오늘은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차트보다는 좀 간단하게 제가 그 영상을 좀 틀어드리면서 영상 보시면서 제가 좀 말로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훈련소 쪽을 다녀왔어요. 다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시겠죠. 자, 어쨌든 이제 국내에 있는 요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러한 이 집중형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민간 나름의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뭡니까, 오래 있어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어쨌든 투자하고 준비한 거에 대해서 결실 하나라도 보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민간 회사들이니까 질질 끌려가면서 협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긴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그리고 이 기업들도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큰 어떤 그 뭡니까, 손실 같은 경우에는 배임에 가까운 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근데 하나오션 이 폴란드의 그 현지 조선소들하고 MOU를 맺으면서 그 뭡니까,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특히 잠수함 이 수주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원래도 이 방산 같은 거 진행을 할 때는 꼭 뭡니까, 그 발주하는 쪽 주체 조선소가 있는 그 물리적인 위치를 고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전에 우리는 어쨌든 수주에서 실패를 했지만 호주의 호위험 같은 경우도 전체 규모가 만약에 10척이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나라에 있는 야드에서 좀 건조를 하고 나머지는 호주에서 최종적으로 건조를 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도 되고 만들게 된 다음에 나중에 그 MRO를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그 물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폴란드는 지상 방산뿐만 아니라 해양 방산까지 굉장히 심혈 기울이는 지역 중 하나고요, 하나그룹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MOU를 맺고 있는 상황이 되면 폴란드에 있는 내서 조립을 하거나 추가적 MR을 진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조건으로 이제 건조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그 계약이 결과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잠수함 수주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저도 이제 밀리터리 전문가분들하고 조금 몇 번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실제로 그 해외에서 이 잠수함 납품을 한 케이스가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오션의 그 필리 조연소 이거 인수했을 때 정말 그 화제 크게 있었잖아요. 제가 다녀왔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랑 나름 조선업을 10년 이상 본 시니어 애널리스트들은 갈 때 애초에 그 기대가 좀 없었어요. 아, 못 쓰겠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하고 왔고, 왜 인수를 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 현지에 있는 이 조선 업체들의 상황이 제가 아까 가격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얼마나 상태가 지금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딜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요 현황 파악을 이제 하기 굉장히 좋은 방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현지 조선소들은 다른 나라의 그 5-6배를 줘야지만 그 정도의 수준의 배를 만들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 조선소도 미국이니까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뭐 앞으로 개선할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연하남은 연하남만 시장으로 남을 것으로 저는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립 조선소를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방산 투자가 완성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오스탈 인수나 이런 것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조선소를 필립 조선소를 말씀드린 대로 한국 조선소와 같은 경력 갖춘 곳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필립 조선소에서 그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켜가지고 최종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수위 자체가 한국의 현지 조선소의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려면 사실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 자체도 늘려야 되고, 사업장의 그 레이아웃을 바꾸는 건 좀 쉽지 않죠. 그냥 거기 조성된 지 진짜 오래된 야드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후된 야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법적 허들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아시아에 있는 야드들만큼 효율이 높겠다는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조선이 필립 조선소 인수한 것이 도대체 쉽게 생각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이득 크게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해서 했을까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미국에 직접 투자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면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열어줄 수 있다. 라고 한 것이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이 회사에게 앞으로 나오게 될 다른 정부 관련 입찰에서 페이보릿을 줄 거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만약에 하나조선이 필립 조선소에 투자를 했다. 그럼 필립 조선소에서만 미국은 여러 가지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하나오션 여러 가지 도쿄에서 하는 것도 혜택을 받는 것일까요? 여기 투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필리존 존슨법에 해당되는 선박들이 받고 나올 일은 아예 없을 것 같고, 즉 그 가격 체계나 들어간 것도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내부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그 투자 행위에 대해서 뭔가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제 혜택을 통해서 직접적인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정상화시키고,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그 미국에서 뭔가 정부가 관여가 된 수주 물량을 입찰을 할 때 조금 더 포인트를 쌓는 그런 정도의 개념인 것 같아요. 국내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에는 법적 부분들이 너무 많은 상태라서 좀 당장 확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생산성을 가진 고시가 필립 조선소가 그런 규모에서 말로는 뭐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액수의 뭡니까? 수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서는 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모든 야드들이 다 건조를 제때 맞춰주는 야드가 아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맹구에서 건조하다, 세빙선 나토구에서 이제 건조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당장 이 존스법 말고 그 다른 군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개정이 안 되면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명의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물리적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물리적인 투자를 해놓은 데 대해서 이점을 주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뭐 어쨌든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게 그 MRO 시장의 그 전투함 같은 거 말고 지원함 같은 부가적인 그 수송함 이런 개념, 이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도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MRO가 덧붙여지면 그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쭉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를 받는 데 있어서의 지속성은 이제 그 신조와 MRO를 같이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미국향 모멘텀에 의한 어떤 수혜, 경쟁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잖아요. 어디가 더 수혜를 받거나 더 근접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얼마 전에 HD현대중공업 그룹이 미국에 있는 큰 군함을 주로 만든다라고 하는 헌팅턴 인거스 그룹이랑 를 체결했잖아요. 그 사업장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MR에 해당이 됐거든요. 이게 해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MOU를 이렇게 레이어 바꾸서 이렇게 조언해 준 건가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게 하기 위한 물리적인 도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빨리 티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현대그룹처럼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완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내부자와 손을 잡은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투자는 먼저 진행을 하긴 했지만 후속 투자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뭐 뭔가 시장 수주를 받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모멘텀을 다해서 지금 신흥증권에서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조선업종 내에서의 탑픽은 부품사 좀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HD 현재 마린 엔진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완성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매력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추천해 드린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현대 미포 이야기로 말씀드려보면 베트남 전소 생산 확대를 통해서 그 중국 저가 조선에 대항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성공적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조선소가 그 해외 투자한 것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야드예요. 다 실패했죠.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익에 투자했다가 그거 두고 들어왔고, STX 그룹이 대連투자했다가 두고 들어왔고, 제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셔야 된 대우조선해양이 거기에 망갈리아 조선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비나신에서는 현대 미포 조선 수출해서 그쪽에서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건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PC선에서 고급 물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그 약간 중하위권 물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동의를 얻어서 비나신에서 구축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원화시켜서 이 건조를 진행한 지 10년도 넘었거든요. 지금까지 쭉 건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PC선 시장 내에서의 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는 야재들은 프리미엄 물량만에 이거에서 PC선 내에서 그 현대 미포만큼은 다 아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가격 경쟁력이 생긴 이유 중 하나가 인건비 문제인데, 실제로 그 중국보다도 인건비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해당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 그 사람들만큼 효율이 올라오지 않느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그걸 이겨내고 타개한 야드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 원래 투자를 좀 진행했었고 건조 진행했던 효율을 더 높이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뭐 근데 참 그 효율성, 인력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숙련공의 숫자, 인원. 우리가 자꾸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그 작업들이 그 로봇화로 전개가 되면 뭔가 좀 바뀔까요? 그러려고 한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일을 많이 할 때 효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로봇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 그게 가능하죠. 왜냐면 그 정해진 똑같은 일만 하니까요. 근데 조선은 100% 주문 제작 방식이잖아요. 매번 만든 선주들의 배가 다르죠. 열척 발주하면 진짜 많이 발전 캐스트 해당되는데 그 열척 다 만들고 나면 다음부터는 또 다른 배를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투입에 의한 자동화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60~70%까지 자동화시킬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그 수많은 센서들과 뭐 장착을 하고 이런 것이지, 실제로 모든 공정 중에서 가능한 퍼센테이지는 현재 계신 분들은 20~30%가 맥시멈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수함 수주 사업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오션하고 H중공업이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그 회사가 정말 실패한 그 호주 수주할 때까지만 해도 서로 각각 다른 모델을 가지고 수주전에 뛰어들었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잘 없죠. 다른 국가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그 원팀을 결성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의 그 수주에 대해서는 대형 수주에서는 아무래도 그 잠수함 밑에서 전문성은 하나오션 쪽이 좀 더 높고, 그리고 이제 수상함에 대한 전문성은 HD 현대그룹이 조금 더 많으니까 한 팀을 좀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원팀으로 수주 한번 들어간다 라고 전략을 변경한 것 같고요. 한간희님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안 싸울 거야 두 회사가? 여태까지 너무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국제적인 대형 수주 차원에서는 원팀을 구성하는 이제 모습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라고 합니까? 관세 관련해서 진짜 너무 요란했잖아요. 영바버머에서 뭐 너 이거 오버했어,
무효화했다가 또 다시 검토한다고 효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관세와 관련해서 조선 섹터는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일단 조선의 그 전망 산업에 해당하는, 조선의 이제 고객님에 해당하는 이제 회원사들에게는 이게 앞으로 어디에 튈까에 대한 그런 고민만 오래 해야 되는 장기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해운업체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18년의 경험을 한번 했지만 이게 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물량이 안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버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떨어지면 결국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망의 기간을 좀 길게 하긴 하지만, 건망이 길어지면 그 물건이 이제 안 가서 재고 소진이 막 대량으로 됐을 때 결국 한 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그 변동성만 키우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여러 가지 분석, 모든 전 세계가 세계화 돼서 각각의 그 역할에 따라서 수출입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엔 그게 좀 더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운송의 복잡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운송업체에서는 사실 손해볼 게 없죠. 복잡도가 올라가니까 돈을 더 받아야지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게 화학적이 충분히 먹혀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선업체에게는 이러니 저러니도 돈을 많이 벌리면 어떤 상황에서 투입될 수 있는 효율적인 그 선박을 많이 갖고 됐구나라는 쪽으로 해운사들이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해서 결국 이 해운사들이 반응하는 게 운임을 인상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해운사들의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가 이어지는지라 조선업체들은 그냥 시간이 우리 편이가 되는 그러한 측면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조선 섹터 탑픽으로 보는 게 현대 마린 엔진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원래는 STX 중공업을 좀 추천드렸었는데 캡티브라고 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 회사였었는데, 똑같이 선박용 추진 엔진을 하는 회사고 대형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 수주를 받고 물량이 나오는 거에 비한 안정성을 갖추고 되었었잖아요. 공장이 거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텅텅 비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성과가 올라오고 조선 업체들이 이제 양이 많이 증가되는 와중에 이 회사가 그 편입이 되면서 오히려 수주를 하고 있는 엔진의 가격 자체도 굉장히 단가 자체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벌써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작년 계속 기록했었거든요. 향후에 실적 개선 포기 경영사들 대비해서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상태죠. 목표 주가 한 5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 종목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대 마린, 일단은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현재 44,000 구간에 있는데 최소 5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해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최소 10% 정도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 마린 엔진 요 종목 좀 잡아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예상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저도 단기적으로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최소 22.7% 상승 예측을 했고 최고가 56.2%인 12만 원까지도 지금 목표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 뭡니까? 현재 76,800원 구간이죠. 현재 볼까요? 자, 보게 되면 76,900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참 아직 위로 올라갈 열려있는 그 구간들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또 상승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옵션에 있어서 좀 대응하는데 내가 어렵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 좀 다가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개인 번호입니다. 010-8383-6533번으로 한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게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오션 후속주로 단타 정보도 계속 종목방 드리고 있는데 요새는 시황 뉴스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매수점과 매도 타점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우리 기술 9% 수익 드렸고, 그리고 셀리드 35% 수익 타점 드렸고요. 삼성중공 3% 수익, 그리고 하나시스템 4.74% 수익, 그리고 카카오 5.9% 수익, 그리고 오늘이 어떤 종목이죠? 코나이. 코나이도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드렸는데, 코나이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왔죠? 코나이가 오늘 이제 27.98%에 마감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내가 같이 한번 받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화라고 남겨주시고, 그 옆에다가 간단하게 뭡니까? 단타라고 같이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소통망 링크까지 같이 좀 보내드려가지고 한 번 연락드려서 다 드리도록 할 거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이 후속주인 단타 종목까지 같이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매번 뭐 차트나 가벼운 얘기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어려운 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좀 제가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최대한 제가 좀 영상 내용 준비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뉴스 보여드리고 뭐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매일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무거운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매일매일 해드리기에는 조금 서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기도 했고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좀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오션과 이제 조선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영상이 좀 도움 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에다가 끝까지 다 봐주신 분들은 보다 다 봤다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황제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삼성전자가 눈독 들인 이 MMA 황제주 2,000% 폭등한 제2의 아직 단돈 2,000원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고 있는지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800조 원대 이 시장의 규모에 대해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황제주 단돈 2,000원대인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이 비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지금 설명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의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위가 뚫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린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현재 2,000원대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이 황제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속적인 흑자전을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유력하죠. 기술 집어넣으면서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제주다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로봇 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분 투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250조의 투자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눈독 들이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드린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800조 원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는 거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800조 원대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사업 강화 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분 확보에 나선 삼성전자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주주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로봇시장의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2,000% 폭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 세계 유일 장치 기술과 세계 최초의 영상 진단 기술 적용한 이 제품을 공급한 기업으로 삼성과 수원과의 공동 연구 끝에 개발 성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수만 개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을 했고 상용화한 핵심 기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만큼 독보적이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2022년 2배가 급증합니다. 2023년 연속 흑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죠. 삼성전자가 수년 내 무려 800조 원대 규모로 성장 글로벌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M&A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800조 글로벌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이 삼성이 이 기업의 눈독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암암리 퍼지어 가고 있고 탑재된 제품을 독자 기술로 개발해서 판전 허가, 승인까지 받았죠. 2번이나. 그러면서 저점 폭등 시점을 알려주는 모조 지표들까지도 강력한 신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메간토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고 있는 찍어버린 이 황제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이 재료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000원대.
단 2차원대에서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황제주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MMA 로봇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도 2차원대 화면에 보이는 번호입니다. 자, 010-8383-6533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원대이기 때문에 숫자 1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찍은 이 메가토크 황제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고 늦기 전에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황제주 이거다라고 해서 이름만 보냈던 게 아니라 확실한 재료들과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시게 보내줄 거니까 직접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물량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번호로 숫자 1 보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 보내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 지분 투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뛰어넘는 종목입니다.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1번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생이었습니다.